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치열했던 지역이 있죠. 보수, 진보 진영 모두 단일화가 무산이 됐고 5명의 후보가 모두 끝까지 완주를 한 평택 을 지역입니다. 정말 피가 터지는 혈투 끝에 승자는 유이동 국민의힘 후보였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중차대한 임무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머리 숙여 감사 인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한 점이 많아서 좋은 성과를 못 보여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 저의 부족함이고 다 저의 책임입니다. 저를 따뜻한 이웃으로 품어주셨지만 제가 모자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선거 기간 내내 압도적인 일강은 없었던 곳입니다. 바로 평택을. 세 후보 간 3파전 구도로 계속 갔죠. 여론조사에서도 22대 22대 22, 30대 30대 30 계속 비슷한 오차범위 내의 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진보 표심의 분열로 지역구는 국민의힘에게 돌아간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결과론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 역시 사실은 여기도 그만큼의 드라마는 아니었지만 여기도 역시 역전의 주인공이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역전의 주인공으로 평가해도 되나요?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반신반의할 정도로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는 갖고 있었는데 예측을 한다 그러면 좀 어둡게 봤던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요. 마지막에 보수 자유화혁신 황교안 대표와의 단일화도 사실은 이제 무산된 시점에서 보면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는데 그만큼 진보 진영끼리의 저 부분은 의석 한 석 놓고 싸웠다라고 보지 않고 실제 진보 진영의 앞으로의 있을 권력 싸움, 이것의 서막이었다. 저는 미리 보기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마 양보를 더 안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두 분 다 떨어진 꼴이 됐죠. 저 두 분 다 떨어짐으로써 앞으로 진보 진영의 합당이나 아니면 차기 권력 구도와 관련돼서 갈등이 상당히 심화될 것 같다. 네. 이건 이제 남이당 얘기이고요. 우리 국내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좋은 인재가 4선에 배지를 달고 들어오는 꼴입니다. 네. 4선을 갖고 정책 전문가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아마 저분의 정치 행보와 같이 했던 유승민 전 의원도 아마 행보를 같이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어서 네. 일각에서 보는 국민의 눈에 부합하지 않는 국내심의 어떤 기조, 이런 것들이 좀 희석되지 않을까. 조금 더 희석되고 국민 앞으로 좀 다가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패배한 후보들 김용남 민주당 후보도 있고요. 또 조국 혁신당 후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낙선한 조국 후보의 이야기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낙선으로 조국 후보는 이제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게 된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국민의힘 후보는 물론 보수정당 출신 민주당 후보에게도 밀렸다. 이 성적표는 앞으로 정치를 하면서 계속 꼬리표처럼 달고 다녀야 될 것 같은 뼈아픈 대목이 아닐까 싶은데, 조국 후보가요, 내가 민주, 진보 진영의 적자라는 점을 계속 강조해 왔었는데, 자, 이번에 낙선으로 나중에 합당 문제도 좀 걸림돌이 될 것 같고요. 의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떤 카드가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큰 거는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노선을 재설정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이 조국혁신당은 물론 이제 조국혁신당만의 여러 가지 의제를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만, 결국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는 이제 민주당의 우군으로서, 그러니까 진보 진영 간의 연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서 많이 정치를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번 이 평택을 보궐선거에서 결국 국힘 제로를 외쳤지만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보면 민주당 제로를 외친 꼴이 된 모양새로 캠페인을 해왔고 아하. 그러면서 감정적 공방과 거친 언쟁이 오가는 그런 상황들을 조국혁신당이 또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뭐 지난번 선거에서 또 유행처럼 번졌던 말이 지민비죠.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아, 그런- 이런 총선 때 얘기들이 막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이 조국혁신당과의 과연 이런 어떤 우호적인 관계를 민주당이 유지해 갈 수 있을 것인가. 아하.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물음표가 뜨는 상황이고 조국혁신당도 본인들이 한 것이 있기 때문에 네. 기존의 노선을 가져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이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여전히 뭐 응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이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도 조국혁신당이 우호적이던 분들이 조금 이번에 마음을 좀 많이 돌렸던 계기. 네. 그리고 또 이번 선거에서 좀 유의 깊게 봐야 되는 거는 전북도 그렇지만 네. 결국엔 내가 더 민주당스럽다라고 얘기했던 민주당이 아닌 후보들은 다 심판을 어느 정도는 받았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 무소속 김관영 후보도 이 민주당의 이원택 후보에게 졌고, 네. 근데 그분도 어쨌든 이제 정체성이라던가 뭐 적자 네. 논쟁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이번에도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후보로 출마를 하셨음에도 네. 더 민주당스럽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지지 기반이라든지 앞으로의 정치적 노선 두 가지를 다 새롭게 설정해야 되는 타이밍을 조국혁신당은 맞이를 했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